이른바 갑질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조금 전 소환이 됐습니다. 과연 소환되면서 뭐라고 말했을지 저희 취재진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정거래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잘 받겠다고 하셨는데 뭘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건가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행정 혐의 인정하세요? 관행점주 자살이랑 본사랑 관계 없다라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검찰이 제가 답변할 겁니다. 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 독특한 게 말입니다. 김 변호사님, 기자들이 몇 가지 물었어요. 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인정하시냐?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묵묵부답. 그리고 가맹점주의 자살과 본사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네.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심리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혐의를 인정 안 하는 전 억울합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대답도 없고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켰던 걸로 봐서 딱히 저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검찰 조사에서 그 밑에 직원들이 정우현 회장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우현 회장의 그 직계 친인척들이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의 그 혜택을 전부 받아왔기 때문에 치즈 강매도 있었고 치즈 통행세도 있었고 간판 치즈 통행세 통행세까지. 있었고 간판 통행세 있었고 또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감리업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친인척들이 이제 정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논란에서 정우현 전 회장 정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검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다시는 저렇게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업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 과연 누가 그를 내몰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책임도 이번에 규명하는 그런 사례를 남겨놓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의 보도된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만 라인업 해봤습니다. 사건 라인업.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라인업되어 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3가지 사건이 라인업되어 있는데 과연 첫 번째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커플을 좀 찾아주십시오. 열흘째 이 남녀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태어난 용의자들, 아마추어의 범죄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주도 면밀하게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미망 같은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커플이 도주 중에 태연하게 미용실에 들려서 파격적으로 머리를 변신하고 있는 CCTV 화면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2명 모두 다 도주 중에 미용실에 있습니다. 심천우와 강정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천우와 강정임이 도중, 그러니까 살해 직후에 순천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심천우 같은 모습은 머리 왼쪽에 2줄의 스크래치를, 브렛나루 위쪽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줄의 스크래치를 일부러 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젊은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멋을 내기 위해서 스크래치를 일부러 내는 헤어스타일인데, 사람을 죽이고 도주 중에 저렇게 멋을 부렸다는 것은 이 심리 상태가 도저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태연하고 다른 의미에서 어떤 강심장이다. 그리고 같이 도주하고 있는 강정임은 긴 생머리에서 짧은 단발로 잘랐다. 강정임 같은 경우는 수배 전단에 자신의 긴 머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발로 변신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아마추어예요, 둘 다. 네.
그런데 납치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하더니 이제 태연하게 머리까지 하고서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벌써 열흘째죠. 예.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CCTV들이 제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범인들의 행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소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주 진양에서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25일 그 순천에 가서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그다음에 오후 1시경에는 또 시내 PC방에 들러서 뉴스를 확인하는 그런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도주 중에 PC방에 들려서 우리에 대한 뉴스가 어느 정도 떴나, 경찰이 어느까지 아나 보자. 그러니까 저 미용실과 PC방 들른 다음에 광주 가서 ATM기에서 출금하고 그다음에 다시 경남 함안으로 돌아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함안에 잡힌 것이 27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추격 현장을 보면은 막다른 골목길에 도착해서 그 스포티지 차량에서 그 범인 3명이 내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심 씨의 동생이죠. 사촌 동생은 잡히고 저 심 씨와 그다음에 강 씨는 같이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행적이 묘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야산으로 도주한 이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경찰 수사망이 그렇게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열흘째 저렇게 아무런 행적이 잡히고 있지 않은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제보가 61건 정도인데 저 미용실 제보와 PC방 제보 2건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현재 지금 1인당 500만 원의 신고 보상금 걸었는데 이 보상금을 더 높이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그 범인 도피를 돕거나 숨겨주면 그 범인 도피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열흘째 행방이 묘연하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력의 수사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빨리 검거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보다 조금 더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좀 더 장기화될 수도 모른다라는 걱정마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커플이 어떻게 도주를 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은 인상착의가 종전에 이랬던 모습에서 이랬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헤어스타일을 기반으로 수배전단도 새로운 수배전단이 이미 경찰에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장발의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단발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스크래치를 냈던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배전단이 새로 나왔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고요. 도주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의 외곽 골프 연습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년 여성, 아우디를 타는 중년 여성을 납치한 이후에 고성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진주 진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천 하동을 걸쳐서 25일 순천에 도착해서 오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브랜나루 위에 스크래치까지 멋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순천에 머무르면서 PC방에서 내 뉴스 기사도 좀 검색을 했고 그리고 화순을 거쳐서 광주로 가서 ATM에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순천을 들렸다. 그리고 27일 함안까지 이동해서 함안 가야읍의 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이후에 행방이 딱 끊긴 상황인데